안녕하세요. 현진영 먼데이 현진영입니다. 오늘 모신 분은 듀스의 고 김성재 군의 친동생이신 김성욱 씨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듀스의 고 김성재님의 동생 김성욱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김성욱 씨 모신 이유가 우리 김성재 씨의 알 수 없는 이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을까라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 수도 있는, 그것이 알고 싶다를 기다렸었기 때문에, 또 그것이 또 방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김성욱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. 네, 첫 번째, 이게 두 번째인데요. 첫 번째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설마 두 번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싶어서 그리고 그쪽 제작팀도 당연히 유능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설마 대책을 안 세웠을까 그러니까 라는 기대감이 훨씬 높았었는데 안 되고 나니까 어제는 좀 힘들더라고요. 알게 모르게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느낌? 뭔가 뭘 해도 안 되네? 이런 좀 허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처음으로 얘기한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는 게 그게 뭐야? 사실 청장용 급사 증후군이 처음 뭐야? 들어봤죠.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갖다 붙인 말일 수밖에 없어요. 성재 형이 그때 23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건강한데 청장년이 뭐 너무 흥분을 하거나 그 상태에서 뭐 흥분해서 가는 거죠. 뭐 심장이 멎는다든지. 근데 그 말이 왜 붙을 수가 있어? 그러니까 저게 정말 이상한 게요. 처음에 첫날에부터 이 수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누가 지시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갔다는 얘기지?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상황에서도 그 국립과학 이런 데다가 집어넣으면은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는다고 다음날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. 결과가. 그렇지. 이게 하루 만에 나왔다니까. 하루 만에 사인이? 누가 뭐 그 국립과학 수사원을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죠? 사인이? 네, 사인이 그거를 빨리 줘 이렇게 한 것처럼 받아서 급박하게 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냥 빨리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지? 그렇게 실제 돌아갔어요. 그리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그 판례에도 다 보면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건 팩트라서 거기서도 경찰이 아차에서 CCTV를 놓쳐서 뭐 그 호텔 측 입장에서는 15일마다 다시 이게 옛날엔 VHS 테이프였을 거예요 아마. 그게 그냥 다시 위에다 덮어씌우고 한다지만 어떻게 CCTV가 있는 호텔에서 15일 동안 방치를 해서 그게 없어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수사 과정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건 난 시점부터 15일을 방치를 했다라는 거죠. 그죠? 초동수사 때. 단순사인 줄 알았다 이런 뭐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든지 그러니까 타살에 대한 혐의를 전혀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버려놨다라지만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요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든 뭔가 안 유명한 사람이어도 갑자기 누가 급사를 했으면은 다 뭐 갖고 있어야지. 조사를 하죠. 부검을 하든. 근데 무슨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 정도로 부실하게 수사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요 근래에 정말 이춘재 살인사건 8차 사건 보듯이 경찰이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꼭 맞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. 특히 과학적 증명에 관한 거. 그래서 저희는 25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 기술로 당대에 밝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
그것이 알고 싶다 팀 자체가 그거를 중점에 두고 25년이 지난 지금의 기술로 봤을 때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. 그래서 저희도 하나도 몰라요. 그냥 궁금하고 우리는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아마도 이번에 금지된 방송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얘기들이 있었겠죠. 그 전문가들 조언을 통해서 했을 테니까. 이게 본인이 자기 손에 주사를 놓을 정도면 28방을 놓을 수가 없어. 28방을,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28방 자체를, 왜냐면 아무리 자기가 또 하고 싶어도 두세 번인데, 두세 번 내고 하면 끝나는 건데. 그쪽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수사관이 발견한 거는 4개. 그 다음에 검시라고 하잖아요. 이제 부검을 하기 전에 검시를 한 분은 15개. 부검을 했을 때 28개. 그게 한 팔에서만 나온 거야? 네, 똑같은 쪽인데,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4개, 간단하게 검시를 했을 때 15개, 뭐 정밀하게 했을 때 28개.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8 빼기 4죠. 24개는 훨씬 전에 생겼던 게 아물고 있는 중이다라는 논리를 피시는데요. 아씨. 이미 그런 어떤 약물 관련해서는 어머님이 그 옛날에도 어떻게 다 알아보셔가지고 뭐 방송중재위원 뭐 여러 군데를 다 해서 다 이기셨어요. 마약이 아니다. 약물 관련이 아니다. 사과 방송도 하고 뭐 다 문서들도 다 있을 텐데 근데 그쪽에서는 이번에는 뭐 거의 호소문을 풀면서 거의 이 사람은 그거를 한 사람이다라고 몰아가는데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. 다른 논리도 아니고 다시 옛날에 다 끝난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해서 혼자서 갖고 우리는 너무 괴롭다. 그런데 참 일방적인 얘기인 게 뭐 괴로울 수 있어요. 그분들도 괴로울 수 있는데 저희는 안 괴롭겠어요? 그렇지. 저희 어머님이나 저나 여전히 거기에 멈춰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. 그렇지.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인데 25년 만에 그거를 또 앞에 와서 막아서니까 정말 허탈하고 그렇습니다. 그런 항소 판례문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게 이게 공부하신 법관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집착이 강한 성격에 대한 부분을 검찰에서 얘기했을 때 뭐 그중에 마취총도 쏘고 손발을 묶고 이런 거에 대한 게 그거를 아마 판사님이겠죠? 판사님이 일반적으로 남녀관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아니 왜 사귀면서 형 묶여보셨어요? 묶여보고 가스총 맞고 일반적으로 그건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. 이거는 집착이 강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뭐 재판 그거에 대한 거 찾아보시면은 진짜 읽어보시면 황당하실 거예요. 아니 남녀 관계에서 누가 흔히 있는 일이 묻고 그 방에 가두고 가스총 쏘고 이거를 그게 어떻게 흔히 있는 일이야? 말이 안 되는. 그렇죠.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거 저는 재판에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도 없고 못 봤던 게 저는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본 거지만 거기에 이제 또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이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정도로 자기네가 주장할 정도로 성재형을 사랑하는 거라면 저라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은 진범이 밝혀졌으면 좋겠다. 그렇지. 그걸 아마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. 왜냐면 그때 한이 있으니까. 근데 어떤 방송이 있고 뭐 새로운 게 나왔대. 그러면 드디어 내가 누명을 벗을 수 있겠구나. 성재의 명예를 베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팬들이나
저의 공통된 의견이에요. 그러니까 성재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내려가지 않은 얹힌 것 같은 네. 그런 느낌이 있거든. 그래서 나는 오늘 너를 오라고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주변에 성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더 팩트 있게 좀 얘기하고 싶었고 또 성재의 또 좋은 부분도 말하고 싶었고 나 그래서 너 오라고 그런 거고 내가 네. 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저는 동생이고 형은 친한 형이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걸 지인이니까 지인이니까, 그럴 수 맞아. 있지.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인이 지인이 아니었잖아요. 아니지.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커리어랑 그 신뢰도를 갖고 있는 공증된 프로가 해준다니까 드디어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성재형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 착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때는 그런 어떤 시사 프로 같은 데에서 거의 다루어지지가 않았어요. 저는 그래서 이번에 컨택이 왔을 때도 드디어 좀 어떤 객관적인 이거는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그쪽도 아니고 저희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한 미디어 그냥 이 제3자가 바라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. 사전에 막아버리니까 정말 지금 굉장히 허탈한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니겠죠. 그것에 알고 싶다 해서 어떤 부분을 할지는 너도 모르고 있는 거야? 전혀? 얘기도 못 들었어? 저도 모르죠.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원한 제작진이 뭐 요번에 어떤 식으로 다룰 겁니다라고 이렇게 좀 언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한테는 어떤 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. 이거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어. 우리는 그가 자살이나 마약이 아님을 명명백백히 해줄 수 있는 거면은 하겠다. 우리도 처음부터 하겠다 한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몇 번 그런다 하고는 그냥 뭐 시청률이나 이거 위해서 뭐 흐지부지 흥미거리로 하고 끝나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었죠. 그렇다고 알겠습니다. 유가족 편이 돼서 하겠습니다. 그런 그렇진 것도 않지. 아니에요. 그쪽에서도 최대한 중립적으로. 최대한 배려는 하겠지만 중립적으로. 뭐 모르는 사실이 나올 수도 있고 맞아. 그거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셔야 된다.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. 하지만 우리가 그게 아닌 거를 하면서 과정에 나오면 그거는 명백하게 밝혀주겠다.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. 이 사람이 황망하게 갔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. 그 당시는 뭔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뭔가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 해서 취재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뭐 결과죠. 그거를 보여주겠다는데 다 모르시잖아요, 내용. 정말 이상해요. 그러니까 왜지? 내용을 알고 있나?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받은 주문을 읽어주시더라고요. 근데 개인의 명예보다 굳이 따지면 국민의 알 권리나 저희가 알 권리가 훨씬 아래에 있고 그의 명예나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위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. 저희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아들이 죽어서 억울해서 도움이 못 돼서 썩어 문드러진 그분의 아픔이랑 같을까요? 그리고 이쪽을 생각하면 이쪽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? 이 우리나라가 공평하게 민주 해야지. 사회라면은 맞아. 그리고 그쪽 가족이 힘들면 이쪽도 당연히 힘들죠. 이게 시원하게 뭐가 밝혀진 게 없으니까. 외로운 싸움이기도 한데요. 또 듀스 팬덤, 뭐 성재형 팬덤이라는 것도 좀 신기한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도와주는 친구들도
있고요. 그래서 뭐 외롭지만은 않은데 이게 너무 긴 싸움이랄까? 이건 사실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자 하는 거죠. 진실, 무엇이 있었냐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알이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김성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지. 위험성은 저희도 갖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맞아. 저희는 만약 그런 것들이 나와도 감수를 하겠다. 진실을 알아야 되겠으니까. 왜 이렇게 황망하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그가 갖고 있던 습성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전혀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게 갔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지, 범인을 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싶다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잡으러 갑시다, 이게 아니거든요. 그렇지. 의미가 없잖아요. 성재형은 이미 갔고 돌아올 사람은 아니니까.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 뭐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원하는 거, 바라는 거. 저희는 계속 주장해 오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하나예요. 진실.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갔는지, 이게 어떤 결말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수긍을 할 거고, 객관적인 그게 받침이 되었을 때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저희 유가족 어머니랑 저는 그래야 마침표를 찍고 다음 장으로 나머지 인생을 넘어갈 수 있는.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사람도 많이 잃었습니다. 되게 친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. 도와주던 분들도. 그들은 저희 모자가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아마 여전히 그럴 거예요. 이것 때문에 뭐 생활도 놓고 다른 거 다 놓고 정신 나가갖고 이 얘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처럼. 하지만 그러면서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저희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풀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같이 국민청원까지 해줬는데도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허탈한데요. 저는 이거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. 강물은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개인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꼭 밝혀져서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어쨌든 뭐 김성재 씨의 가족들이 원하는 그 어떤 진실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.